불인이에게는 참 힘든 시절입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규제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알아야 할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요즘에는 분명 인터넷에 정보가 넘치긴 하는데 워낙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거주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거주 의무라는 말만 보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담겨 있지 않죠. 관련 규제를 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일입니다. 2년 실거주니 전입 의무니 비슷해 보이는 규제도 넘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섞어서 수도권에서 분양을 받으면 전입을 해서 2년을 살아야만 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자의 거주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보통 거주 의무라고 부르는 규제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첨된 사람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 전월세를 놓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지난해 5월에 주거종합계획에서 공식화된 규제인데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에만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당첨자는 공공분양은 최대 5년, 민간분양은 최대 3년까지 실제로 입주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최대 5년이지 상황에 따라 거주 의무가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도 거주 의무가 없긴 한데 상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2년 실거주 요건과 6개월 전입 의무랑 구별부터 하죠. 2년 실거주 요건은 사실 양도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대책 발표 시점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수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도 있는데 이건 불인이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사항이 아니므로 일단 넘어가고요.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대출 관련 규제입니다. 마찬가지로 617 대책의 내용인데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주를 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주담대가 회수되고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중도금 대출을 받고 그걸 입주 전에 다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회수할 대출이 없으니 3년간 대출이 제한되는데 그치긴 하지만 불이익은 불이익이죠.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3년 동안 대출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무시하고 전세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 의무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는 이런 2년 실거주 요건이나 6개월 내 전입 의무랑은 다른 규제입니다. 좀 더 빡세죠. 비과세 혜택이나 대출을 포기하면 되는 다른 규제와 결이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거주를 하지 않으면 LH가 집을 분양가에 이자만 쳐서 강제로 매입하게 되고요. 심지어 거주하지 않았는데 거주했다고 속이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거주 의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자를 위해서 공공재원을 들여서 분양가를 낮게 공급했으니 당신이 정말 실거주자라면 이 정도는 사는 게 당연하지 라고 정책 당국이 설정한 기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한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는 것만 봐도 그 의도가 명백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나라님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거주를 하러 들어온 사람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해외 장기 출장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8가지 경우를 두어서 LH가 확인을 마치면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그 8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의무가 완화되는 8가지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호는 입주 준비 기간입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중에 근무,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을 받은 군인이 인사 발령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치료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데 4호의 경우엔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자가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돼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거주 의무자의 직계가족이나 형
형제자매, 배우자가 그 집에 살아야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데요. 이때는 살 사람이 세대주를 변경하고 거주 의무 기간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인가받은 가정어린이집은 설치 운영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고요.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생업상의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전매 제한이 풀린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도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 의무자의 자녀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일 경우에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엔 학기가 끝난 시점부터 90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자녀의 학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라는 거죠. 잠깐 훑어봤지만 거주 의무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죠. 위에 언급한 8가지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다소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이고 LH의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고요. 최근 분양시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최근 고덕 강일지구에 공급된 고덕 강일 제1풍경채는 경쟁률이 150대 1이었고요. 광진구 자양동에 공급된 자양 하늘채 베르는 경쟁률이 367대 1이었습니다. 이 단지들은 서울에 공급됐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모두 2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서 전월세 금지법을 피한 막차 단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거주 의무가 시장에선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차는 떠났네요. 남은 우리는 거주 의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되는 거죠.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은 어차피 어디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긴 한데 민간택지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이 18개구 309개 동이고요. 경기도는 3개시 13개 동입니다. 사실 과천, 하남, 광명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천과 경기 대부분의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지역보다 좀 더 센 규제거든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도 분양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지역에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단지들은 설령 투기과열지구라도 거주 의무 같은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가 좋냐면요. 잔금 마련이 어려우면 전세로 돌려서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도 상환하면 되거든요. 청약 당사자 입장에선 여차 싶은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죠. 여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규제지역 안에서는 허그의 고분양가 통제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만큼은 아니지만 분양가도 요즘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선택은 청약자의 몫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입주자의 거주 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공부할 것도 넘치네요. 하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면서도 알기도 쉬운 기준을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아무쪼록 정책당국의 여러분들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